네, 이 시각 이슈와 함께 시장의 큰 그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 전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플랫폼 산업 성장을 이끄는 최근의 주요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지난 10년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출현을 하면서 기존 산업의 밸류 체인이나 헤게모니가 많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가속화되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보면은 뭐 알파벳, MS, 애플, 아마존 이러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7개 정도 차지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시장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수익원을 살펴보면 광고였다면은 점점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무게중심이 단순 광고에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모빌리티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사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사업들이 또 외형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이 AI나 뭐 자율주행, 블록체인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감한 투자는 향후 유통, 금융 이런 기존 사업의 잠식 속도를 더 확대시킬 거고 향후 10년간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의 한 60에서 70%는 플랫폼에서 다 발생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유형은 워낙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단순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운데요.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만 보면은 시장 규모가 6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2023년까지는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은 연결성이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고 참여자당 거래나 그 운영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선순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플랫폼은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향후 모빌리티, 미래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시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넘어서 모빌리티, 지금 신성장, 미래차에 대한 기대까지 이런 앞으로의 성장의 활용도는 굉장히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기업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 수 있겠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적인 사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 업체인데요. 이 두 업체의 그 큰 그림에서 나아가는 방향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포털 기업으로 검색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 카카오는 메신저 기업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각각 살펴보면은 네이버는 크게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렇게 수익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커머스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른 수혜가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대비해서도 네이버에 좀 집중이 되면서 지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커머스 사업 확대는 결제 수요 증가도 함께 불러오기 때문에 핀테크 사업이 유기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쇼핑 검색 광고 쪽도 함께 성장하는 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살펴보면은 카카오의 수익 모델은 광고, 핀테크, 콘텐츠, 모빌리티로 현재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카카오톡 내에 들어간 그 톡보드라는 성과형 광고입니다. 톡보드는 2019년에 출시되어서요. 현재까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사업의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머스 사업은 네이버가 지향하는 그 오픈 마켓형 이쪽과는 방향이 좀 다른데요. 쿠폰 시장 위주의 선물하기 서비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명품 브랜드 같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통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웹툰 시장인데요.
두 업체 모두 국내뿐만 아니라 만화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웹툰 거래액을 살펴보면은 각각 8천억, 7천억을 넘어섰고요. 성장률은 각각 50%, 70%씩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웹툰이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인기가 검증된 다양한 IP를 확보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웹소설, 영상, 게임 이런 다른 이종 컨텐츠하고도 IP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계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그 스위트홈도 네이버의 웹툰 IP인데요. 향후 웹툰 플랫폼의 가치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네이버가 뭐 신세계라든지 빅히트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의 웹툰, 웹소설 이런 진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였던 카카오는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추세는 이어가고 있죠.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현 시점에서 관련 대표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그 성장 그리고 기술주가 급등을 했고요. 인터넷 업체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강세를 보여서 이제 주가 상승 부담도 있고 기술주하고 가치주의 주가 괴리도가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인터넷 업종에 대한 좀 부담이 있지 않냐라고 바라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인터넷 업체는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계속 주도할 거기 때문에 견고한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웹툰, 핀테크, 모빌리티,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에서도 빠르게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적자폭이 줄거나 흑자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매출 증가폭보다 이익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터넷 업체의 수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이커머스나 핀테크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고 디지털 광고 수요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디지털 중심의 광고 시장 구조는 이어질 거고 그리고 비대면 소비 습관은 커머스와 핀테크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터넷주에 대한 그 매력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플랫폼 관련 대표적인 종목 안에서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걸까요? 사실 그 인터넷 플랫폼 안에서 네이버, 카카오 두 개의 업체를 두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두 업체를 가지고 변별력을 가리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올해 이익 성장이 더 가파를 거라고 보는 카카오를 탑픽으로 추천합니다. 카카오는 그 수익성 높은 톡보드 광고 상품의 고성장하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신사업의 적자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서 매출 성장도 현재 굉장히 높지만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직전 대비해서 2배 증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80%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거의 또 2배 가까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금 수확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일단은 이익 성장 조금 더 가파른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플랫폼 산업에 투자를 할 때 좀 리스크라든지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플랫폼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규제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이제 대형 국가들이 규제를 더욱더 강화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조사나 반독점 소송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블루 웨이브라는 거는 더욱더 기술주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얼마 전 그 플랫폼 사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이제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될 거로 보는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이 돼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규제 이슈는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요. 투자 심리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서구권, 중국의 플랫폼 규제 방향성을 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이슈 주시를 해야 된다.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살펴볼 또 유의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산업 전망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하이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